가슴 아픈 사건입니다.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를 받던 중에 사망한 훈련병. 지난 30일에 영결식이 있었죠. 이제부터는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의 시간이 됐습니다. 당시의 정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단의 훈련병들일 겁니다만 이들은 외부 인터뷰가 허락되고 있지 않죠. 대신에 이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있는 훈련병의 가족들이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 분을 연결해서 사건의 정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12사단의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어제 아들과 통화를 한 부모님이세요. 이 부모님을 익명으로 연결하는데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은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. 불러보죠. 나와 계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예. 아드님과 어제 통화를 하셨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어제 그 주말이나 공휴일 날은 음. 훈련병들이 1시간씩 그 본인 휴대폰을 지참하고 있는 거를 나눠줘서 통화가 가능하거든요. 예예. 예, 그래서 이제 어제 통화를 하였습니다. 그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 한 열흘이 흘렀는데 지금 12사단의 분위기, 동료들 분위기는 어떻다고 하던가요?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중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이제 그전에 사고가 났던 거는 사중대였었는데 뭐 이사를 했다고 하면서 토요일 날 이사를 했고, 그리고 인제 지금은 삼중대 소속이라고 음. 삼중대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, 근데 우리 아들 말로는 간부님들이 너무 잘해 주고 계시다고, 그래서 본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전하는데, 어 이제 어. 부모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음. 이제 그 친구는 너무 안 됐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죄스럽고. 외부 훈련은 좀 자제하고 실내 교육으로 실내 훈련으로 돌려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뭐 훈련은 크게 하고 있지 않고 실내 쪽에서만 훈련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쉬는 시간 같은 경우도 좀 자유롭게 그래도 조금 해 주시는 것 같고, "너희들이 좀 편하게 있어라."라고. 아.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소유고 외양간 고치고 그런 거 같기는 한데, 음. 지금 상황은 뭐 별다른 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군요. 아들도 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밀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, 이제 5주 차에 뭐 힘든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밀렸다 이렇게 표현은 하더라고요.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다른 훈련병들의 트라우마인데 그런 정신적인 부분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답니까? 괜찮답니까? 제가 물어봤어요. 혹시 5명 그 친구들은. 6명이 훈련받다가 한 그쵸. 한 훈련병이 사망한 거니까 그 나머지 5명 맞아요. 말씀하시는 거군요. 예예. 맞아요. 그래서 그 친구들이 솔직히 전 제일 또 걱정되는 게 사실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예, 근데 같은 생활관에 있던 거는 아니어서, 그래서 한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은 게 있냐 물어보니 그냥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고 있을 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 음.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음. 뭐 그런 건 아닐까, 뭐 제대로 된 뭐 공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. 아.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뭐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실까 봐 뭐 "괜찮아요. 저희는 편하네요."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쵸. 부모님 속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? 지금 한 열흘쯤 지난 지금 이 순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어떤 걸까요? 이제 저희들의 걱정은 뭐 남은 친구들이 진짜 어떻게 보니까 뭐 다른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음. '아이들이 괜찮냐.'라는 심리 치료 이러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, 음. 그냥 말로는 편한 이런 훈련만 받는다고 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뭐 제대로 된 어떤 훈련을 받는지도 없는 거고, 그리고 어찌 됐건 군이라는 게 지금 봤을 때는 닫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거. 아. 그리고 아. 지금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없겠지만 여기서 또 다른 자대 배치를 당한다거나 음. 또 훈련병들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는 것들이, 그러니까 음. 그냥 닫혀져 있고 음.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예. 그런 것들이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요.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괜찮다고만 하고 있는 이 네. 상황도 네.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, 그렇죠. 그 군대에서 혹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, 음.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인제 지금 닫힌 공간,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어떻게 연락이 닿을 방법도 없고 이런 답답한 심경 말씀하셨어요.
그나저나 이번 사건 이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의문들, 궁금증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그날로 돌아가 보죠. 군기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힘든 훈련을 받았었다. 이렇게 지금 내용이 좀 새어나오고 있는데 아드님의 증언은 어떻습니까? 그 사고 당시 그날의 상황. 음 그날 무슨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"무슨 훈련을 받았냐?" 물어보니까 뭐 "전투 부상자 처치라는 훈련을 받았는데" 제 듣기로는 뭐 그 밖에서 훈련을 일단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날씨가 되게 더웠고 어. 그리고 계속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. 예. 그리고 인제 그 부상자 처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서 옮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"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."라는 훈련이라고는 해요. 그러니까 아. 단적으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"그 훈련이 힘들지 않다."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이 그거잖아요. 9 일밖에 안 된 우리 훈련병들이잖아요. 네네. 그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충분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그리고 뭐 기사도 보면은 이 친구들이 그 훈련 갈 때도 뭐 군장을 메고 갔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만약에 그 상황에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군장을 메고 서 있고 그 음. 훈련을 만약에 계속 이었다고 한다면 음. 뭐 수련을 하는 군기훈련 그런 거 자체도 그전에도 이미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음.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이라는 걸 그날 낮에 받았다. 근데 이거는 네. 누워 있는 다른 훈련병들을 끌어서 이렇게 옮기는, 그러니까 체력 소진이 상당히 있는 훈련이었다 그 말이군요. 군기 훈련을 하기 전에는 어쨌든 건강 체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침이 그게 있었다고 합니까? 어떻게들 그 훈련병들은 알고 있나요? 그날. 그런 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. 없다고 들었고 예. 뭐 체크라는 것보다는 그 훈련하고 들어와서 그냥 또 바로 음. 기합을 받으러 간 거니까. 바로. 네. 일단 훈련병들은 말 그대로 지금 처음 들어간 친구들이잖아요, 예. 사회에 있다가.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코로나를 겪은 친구들이에요. 음.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체력 훈련, 뭐 체육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던 친구들이에요. 네. 그럼 기본적으로 체력이 안 된 친구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앞서서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런 기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떠들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도 훈육을 하지만 음. 기본적으로는 시정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. 시정 명령. 근데 예. 그럼 그 과정도 건넜고 그리고 저는 군기훈련이고 얼차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거라고 안 생각을 해요. 뭐 제 음. 개인 의견일 수 음. 있지만 음. 저는 이건 가혹행위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예.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아이들한테 앞으로의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. 물론이죠. 예. 근데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그냥 가혹행위예요. 음. 아이들이 떠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도 없었고 음. 그전에 이미 훈련을 하고 온 애들 그냥 불러다가 음. 저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음. 자꾸 언론에도 저희 부모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네. "군기훈련이다." 이렇게 훈련자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예. 저는 예. 음.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혹행위를 벌린 거고 이걸 했는데 무슨 사전에 체력 점검을 했겠습니까? 음.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드님은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? 아들은 이게 너무 속상해하죠. "너무 큰 일이었고 그 음. 친구가 너무 안타깝다." 저는 이제 아들도 얘기를 했던 게 "훈련을 하다 기절했다."라고 얘기를 하는데 "얼마나 힘들었겠냐." 그래서 기절했다고요? 아들 표현은 그랬습니다. "훈련을 하다 기절했다고 했다." 기절 부분이요? 그러니까 네. "건강이 안 좋아 보입니다."라고 다른 훈련병이 보고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건 지금 알려졌어요. 네네. 근데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에 갔다라고도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아드님 표현에 의하면 "기절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."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으셨어요. 네 그러니까 아들은 기압을 받다가 예. 그 친구가 기절을 그 해서 친구가. 고무실이든 인제 옮겼는데 옮긴 상태에서 나중에 가 봤더니 "아이가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민간병원으로 옮겼다." 이렇게 얘기를 해 아. 주었거든요. 그냥 "안색이 안 좋아요.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."와 "기절했다."라는 건 사실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에 얘기를 했겠죠. 근데 그 음. 기사에서도 보면은 뭐 꾀병이다 표현하고 계속 이어갔잖아요. 예. 그 아. 상황에서 인제 아이는 극한의 상황이 됐겠죠. 이거는 뭐 기절하고 그 아이 친구의 상태를 보면은 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. 예. 아. 그리고 기절해서 그때
그때서야 의무동으로 옮긴 것 같아요. 그래요. 뭐 아직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공식 발표가 안 났지만 그 안에서 12사단 안에서 훈련병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식이 있는 채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기절한 상태에서 옮겨진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그런 지금 증언입니다. 부모님들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 뭐 군 소통 커뮤니티에도 부모님들의 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맞아요. 예예. 어떤 내용들 말씀하십니까?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군장을 네. 하고 어찌 됐건 아이가 그런 행위들을 받았으면 음. 다른 분들은 도대체 뭘 했느냐가 너무 답답해요. 다른 분이라 함은 다 뭐 다른 상관들? 군대 그 두 분의 간부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예. 다른 간부님들도 있으셨을 거고 예 예. 분명히 그 군장을 한 모습을 봤을 거고 음. 그 가혹행위를 당하는 거를 봤을 거고 음.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느 누구도 제지를 안 하거나 어떤 걸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. 그 부분이 가장 화가 난다.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거냐?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있었던 거냐? 그쵸. 그 올라온 글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어떤 거였습니까? 부모님들 글 중에. 훈련병과 같이 군기 훈련을 받았던 5명 중 한 분의 아버님이라는 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네. 이제 그 친구는 뭐 떠드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렇게 뒤척이다가 걸려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쓰셨어요. 그래서 "니들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맡겨놨던 아이들한테 정말 크나큰 이유로 이런 훈련을 받았다면 뭐 기합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음.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가 뭔데 우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대우하냐." 그 글이 올라왔었어요. 아. 그 사망한 훈련병과 같이 얼차려 그 가혹행위 받았던 6명 중에 1명의 아버지가 직접 쓰신 글이 있군요. 맞아요. 예. 떠든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은 침대에서 뒤척였다는데 꿈틀거렸다는데 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호소의 글까지 지금 올라왔다는. 이거 뭐 질문 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 중대장 그러니까 이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. 뭐 이런 고발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좀 되고 있나요? 저희 마음이 그래요.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지금 하늘나라로 간 상황이잖아요. 예. 그건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음. 말 그대로 가혹행위고 그리고 이 고문에 가까운 아이가 다리가 인대가 다 터지고 그렇게 뭐 근육이 다 녹고 이거는 고문이잖아요. 그럼 음음.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가 뭐 살인죄가 의도가 없었으면은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. 음.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는 그 중대장한테 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네. 이 상황에서 남은 5명 훈련병들만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하고 예. 도대체 그 중대장은 왜 이런 거를 시켰다고 하는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. 알겠습니다. 그 부분도 아마 이제 수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발표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것을 좀 궁금해한다는 것 그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온 국민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부모님 마음 미어지게 하는 댓글들도 보인다면서요. 맞아요. 이 사건이 있을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회에서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똑같은 얘기신데 "예전에 군대는 그랬다. 너는 모르지만 지금 군대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다. 음. 그냥 운이 안 좋게 이 친구가 그랬을 뿐이다."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댓글에. 댓글도 그렇고 어. 실제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. 어.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게 '그럼 군대라는 게 계속 그렇게 존재하는 게 맞냐.'고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게. "나 때는 이랬다. 그것도 못 참냐."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비아냥거리는 댓글들 그런 수군거림들. 그쵸.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세살도 다르고요. 그거를 떠나서라도 어떠한 조직은 이 시대에 맞게 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물론이죠. 예. 예. 근데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고 조직을 운영을 하고 그런 곳에 우리는 계속 아들들을 보내야 되고 음. 앞으로 계속 이런 훈련들이 있을 텐데 그럼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그 훈련병을 2번 죽이는 일이죠. 예. 그런 악플, 그런 댓글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아드님으로부터 다른 제보들 뭐 증언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시고요. 오늘 고맙습니다. 네. 사망한 훈련병과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
부모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. 예, 저희가 신원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음성 변조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